오일러는 베를린에 있을 당시 프리드리 2세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오일러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프리드리 2세의 냉대와는 다른 예카테리나 2세의 따뜻한 환대에 오일러는 베를린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1766년 오일러는 자신의 후임으로 프랑스 대수학자 라그랑주를 추천한 뒤 다시 러시아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76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남은 17년 동안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 오일러와 그의 마지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오일러를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초빙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3,000 루블의 과부연금까지 보장해 주었고 집의 구매를 위해서 8,000 루블을 선물하였습니다. 오일러는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중에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1766년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왼쪽 눈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수술의 실패로 왼쪽 시력마저도 잃게 됩니다. 긍정왕이었던 오일러는 이제 양쪽 눈 시력이 똑같아져서 덜 헷갈리겠군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명 중에도 비상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바젤에서 찾아온 제자 푸스와 아들 알베르의 도움에 힘입어 창작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도 오일러는 영국 해군이 낸 문제인 태양, 달, 지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류 인력을 매개체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세 개의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이른바 삼체 문제라 하여 앙리 푸엔카레에 의해 결코 풀 수 없음이 증명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일러는 발상을 전환해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대신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는데요. 첫 계산으로 대략적인 값을 알아낸 후 그 결과를 다시 계산식에 넣어서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결국 배의 위치를 킬로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 해군은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오일러의 공로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오일러는 수학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일러가 수학 논문을 냈던 잡지 중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원에서 새로 창간한 잡지가 있었는데 오일러가 논문을 워낙 많이 써낸 덕분에 편집자는 실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잡지가 횡해질 걱정 없이 편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오일러의 논문 작성 속도는 심지어 인쇄 속도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인쇄되길 기다리다 지루해진 나머지 또 논문을 써내곤 했고 인쇄업자가 본래 가져가려던 논문이 새로 쓴 논문 더미에 묻혀 찾지 못해 결국 나중에 쓴 논문이 먼저 출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냈는지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원은 오일러가 죽고 나서 그의 논문을 무려 50년 동안 우려먹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18세기 후반에 발표된 수학에 관한 논문을 모두 모아놓는다면 대략 3분의 1은 오일러의 펜에 의해 쓰인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일러의 저술량을 평균 내면 1년에 약 800페이지 분량을 저술한 꼴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집필하면서 그렇게 내용도 잘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묻자 아 그거요? 사실 내 펜이 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위스 과학학회 오일러 위원회라는 곳에서는 1911년부터 오일러가 생전에 낸 문헌들을 정리해서 담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책은 75권이 넘게 나와 있고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학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83년 9월 18일 7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오일러의 마지막 모습은 단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오일러는 팽창하는 풍선의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 발견된 천왕성의 궤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파이프를 물고 휴식을 취하면서 어린 손자들과 놀아주던 그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몇 시간 후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차분했으며 석판에 나는 죽는다 라는 글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오일러에게 바치는 추도사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며 그는 계산하는 것과 사는 것을 멈췄다 라고 썼습니다. 오일러의 시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카 브리스토프 섬에 있는 스몰렌스키 루테란 묘지에 묻혔습니다. 1956년에는 오일러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묘비와 유품이 알렉산드로 넵스키 수도원에 있는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며, 오일러의 초상은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10프랑짜리 지폐와 스위스, 독일, 러시아의 우표에 나타나고 바젤과 파리의 거리의 이름과 소행성에도 그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3월 14일을 오일러를 기리며 파이데이란 국가기념일을 만들 정도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일러는 끊임없는 연구로 인해 시력과 건강을 잃었으며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일생은 단순히 한 수학자의 삶을 넘어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진정한 인간 승리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오일러 생전 그를 둘러싼 전반적 사회 분위기와 연구 환경은 좋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유아 사망률을 고려하더라도 이딴 자녀의 죽음과 무엇보다도 수학자로서는 치명적인 실명 등 그를 수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령 그가 업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오일러는 수학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극복한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